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자율신경계 기능을 좋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치료가 이제 스내피라고 하는 주사인데요. 이 스내피 주사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스내피 주사는 한마디로 자율신경계를 좀 좋게 해주는,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는 그런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 원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위에 근육이, 정상 근육이 있습니다. 염증이 없는 정상 근육, 그리고 근육 근처에 이렇게 신경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. 근데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. 보통 염증이 생기면은 근육의 길이는 좀 좁아지고요. 좀 두꺼워져요. 그러면은 근육이 뭉치면서 그 가까이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돼요.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그 신경이 그냥 감각신경이었다. 그러면 그냥 이제 통증으로 이제 느끼는 거고요. 신경통. 뭐 이렇게 표현하죠. 또는 그게 운동신경이었다. 그러면은 그 신경하고 신경이 연결된 그 근육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. 또 근데 그게 자율신경이었다.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. 결국 혈관이 수축하니까 산소 공급이 저하가 돼요. 그러니까 그 관련된 세포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고,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이제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스내피 주사는 요 신경에 직접 뭐 주사하는 거는 아니에요.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근육을 찾아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가 스내피 주사입니다. 그래서 이 신경이 이제 압박되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을 안 좋게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신경이 또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? 우리 척추예요, 척추. 네. 그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이 척추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거, 네. 요게 이제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데인데요. 척추랑 척추를 연결하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척추 측만이 있다, 뭐 일자목이 있다, 또는 디스크가 있다, 자세가 안 좋다, 그런 분들은 요 파셋 조인트에 염증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면 이 파셋 조인트에 염증이 있으면요,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. 염증 있으면 굳잖아요. 그러니까 이 추간공의 그 공간이 좁아져요.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원리로 또 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그림은 표시는 안 됐지만은 그 멀티피드스 다이얼근이라고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도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. 근데 그 다이얼근은 척추랑 척추를 연결을 해주거든요. 이쪽 척추가 있고 이쪽 척추가 있는데 다이얼근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다이얼근에 염증이 생기면은 제가 수축된다 그랬죠. 그럼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겠죠. 그러면서 또 신경 압박이 일어나겠죠. 그래가지고 그 척추 다이얼근이 주사 포인트예요.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. 네, 네. 이게 신경 주사와는 다른 거죠? 신경 차단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신경 차단술은 이제 신경을 직접 찾아서 거기를 약간 마취 마비시키는 치료고요. 요거는 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주사예요. 그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? 사실상 뭐 부작용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. 이제 숙련된 의사가 한다면은 사실상 부작용은 없고, 아무래도 이제 주사다 보니까 뭐 좀 아프실 수가 있고, 아주 쬐끄만 혈관 때문에 이제 터져가지고 뭐 살짝 멍이 든다거나 아주 작은 신경이 이렇게 자극받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약간 이상 감각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에 물어볼게요. 스내피 주사는 어떤 분들한테 좋은지?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뭐 이제 힘들게 사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솔직히 맞아도 돼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 보자면은, 일단은 자율신경계 기능이 안 좋으신 분, 자율신경계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뭐냐면요, 호흡이 편하지 않아요. 뭐 일부러 후 해야 돼요. 또는 자주 체해요. 또는 원인 불명의 두통이 잘 생겨요. 어지럼증이 잘 생겨요. 뭐 이명이 잘 생겨요. 뭐 브레인 포그라고 두통은 아닌데 머리가 맑지 않아요. 되게 애매모호한 증상도 있어요. 요런 게 이제 반복되시는 분들이 맞으시면 좋고요. 또는 감기는 다 난 것 같은데 기침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엑스레이 찍어도 괜찮고 열도 안 나고 목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기침은 계속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도 자율신경 반사 쪽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신 거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세요.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추천되는 환자분이 이제 디스크 환자들입니다.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스내피 주사로 그런 자율신경계 기능을 좋게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건 스내피하고는 다르지만은 통사적 치료라는 걸 통해서 그 디스크 주위 근육들, 뭉친 근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거기를 좀 또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스내피 치료나 요 통사 치료에 이제 가장 많이
이제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. 파이브로마이알지라고 표현도 하는데요. 그냥 뭐 몸살 근육통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아프면서 우울감도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당연히 우울감이 생기겠죠. 그런 분들도 요 스네피 치료 거기에 플러스 이제 통사적으로 하는 통증 치료 요 두 가지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 치료는 몇 회 정도를 하는 게 좋은가요? 요것도 그분 환자분 상태에 따라 틀려요.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면은 좀 짧게 맞으시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좀 오래 방치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.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한 이분도 한 10번 정도는 아마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기는 어떻게? 주기는 짧으면 좋기는 하세요. 그래서 주 2회가 가장 좋고요. 가장 긴 주기는 2주에 한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. 선생님,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 통증이나 한 4년이나 5년 정도를 이렇게 앓고 있는데 MRI상 큰 문제가 없어서 뭐 수술도 좀 권하기도 애매하고 또 뭐 시술이나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성화장술도 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네네.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증을 매 시간 계속 느끼고 있으면서 살거든요. 네. 운전도 마찬가지고 자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. 일단은 현대의학의 좀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검사상 그 객관적인 소견이 딱 나와야 돼요. 근데 그런 이제 객관적인 뭐가 안 나오면은 뭔가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디스펑션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거든요. 그러니까 디스펑션,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진 거예요. 기능이 떨어진 거는 검사에 잘 안 나와요. 완전히 병이 돼야지 뭔가 검사에 나와요. 근데 MRI 상에는 디스펑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오히려 기초적이지만은 환자분 이제 증상 듣고 기초적인 그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또 뭐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, 왼쪽 어깨에 이를 이제 만져보고 간단하게 하는 그 이학적 검사들이 있어요. 요런 거를 해보면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학적 검사를 잘 안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거기서 이상이 있어야지 인정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